늦가을 오후 낡은 용달차 한 대가 서울 도심 한복판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차권은 거래한 고객만 가능하세요. 손님 용달차 타고 오셨는데 무슨 거래가 있으시겠어요? 저런 차림으로 은행에 웬일이야? 통장 정리하러 온 거 아니야? 기름때 묻은 낡은 점퍼, 허름한 차림의 78세 노인. 직원들은 그를 한눈에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 창구 직원이 놀라며 은행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은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낡은 용달차를 몰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오후였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차를 몰다 보면 사람들 시선이 느껴지곤 하죠. 궁금해하는 시선도 있고 무시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용달차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고 좌석 가죽도 낡아서 여기저기 터졌지만 이 차가 좋아요. 22년째 함께한 동반자거든요.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샀던 차예요. 그때는 이 차로 직접 택배도 배달하고 짐도 날랐죠. 지금은 회사가 커졌지만 저는 여전히 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새 차를 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장이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선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차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차 안에 있어요. 저는 최재만, 올해 7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CJM 택배그룹 창립회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이름이에요. 밖에서는 그냥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일 뿐이죠. 그게 편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오히려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은행 앞 주차 공간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웠어요. 점퍼 깃을 여미고 은행 입구로 걸어갔죠. 걸음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오늘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맘때면 저는 이 은행을 찾아요.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도 보내고 회사 직원들 자녀 장학금도 송금하거든요.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금액도 점점 커졌죠. 누군가는 왜 직접 오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되는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직접 오는 게 좋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요. 은행 직원들 얼굴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직접 와서 돈을 보내면 마음이 더 따뜻해지거든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주차 생각이 났어요. 아까 주차한 곳이 시간 제한 구역이었거든요. 딱지를 떼면 번거로우니까 주차권을 받아두는 게 좋겠더군요. 입구 쪽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주차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 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주차권은 거래 고객분들만 받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업무적이고 무뚝뚝한 말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거래를 하러 왔는데요. 무슨 거래세요? 여직원의 표정이 시큰둥했어요. 믿지 않는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죠. 뒤쪽에서 다른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용달차 타고 왔다는데 무슨 거래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죠. 비웃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쯤은 익숙해져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하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주차권 없이도 볼일만 잠깐 보면 돼요. 저는 공손하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모르는 것 뿐이니까요. 은행 로비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대기 의자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고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죠.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어요. 저처럼 인터넷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겠죠.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였는데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대기표를 뽑고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번호를 보니 87번이었어요. 지금 53번이 진행 중이니 한참 기다려야겠더군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매일이 일요일 같거든요. 의자에 앉으니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보더군요. 제 차림새가 이곳 분위기와 안 어울린다는 걸 알았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깔끔한 코트를 걸친 남자들 사이에서 기름때 묻은 점퍼를 입은 노인은 확실히 이질적이었죠. 한 중년 여자가 자리를 옮기더군요. 제 옆자리가 비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돈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필요한 일을 하러 온 것뿐이죠. 대기표 숫자를 보니 아직 한참 남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송금할 금액 목록이었어요. 불우이웃 돕기 3천만 원, 직원 자녀 장학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이네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면 그걸로 충분하죠. 서류를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장학생 이야기요. 21살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비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죠. 저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사람들은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요? 돈이 많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 언제부터 당연해진 걸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니, 살 수밖에 없었죠. 가난했거든요. 라면으로 세 끼니를 때우고 여관 쪽방에서 잤죠.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돈이 많아진 뒤에도 저는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도 필요 없었고 명품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돈 있으면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기엔 인생이 짧으니까요. 87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창구로 걸어가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저를 비웃던 직원들도 보이더군요. 젊은 남자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송금 좀 하려고요. 그리고 잔액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장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건넸어요. 통장도 오래됐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죠. 직원이 통장을 봤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탁탁탁. 건조한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추더군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그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놀람과 당혹감이 가득했죠.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옆 직원을 불렀어요. 여직원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 속닥거렸죠. 다른 창구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제가 누군지 말이에요. 통장 잔액을 보고 깨달았겠죠. 5천억 원. 일반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돈이 이 낡은 통장에 들어있다는 거요.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도 전부 이쪽을 보고 있었죠. 대기하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안내 데스크 여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멀찍이 서 있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이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출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존댓말이 몇 단계나 높아졌더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화낼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서운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세상이 아쉬웠죠. 주차권 한 장으로 당신들 마음을 다 봤으니까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손님들도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진짜 할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직원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하더군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어가며 한 자리씩 세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천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죠. 모르고 있을 때는 무시하다가 알고 나면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옆에 있던 여직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셨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요.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이 이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할 일을 정리한 종이였습니다. 송금 먼저 하겠습니다. 이 목록대로 처리해 주세요. 서류를 건네자 직원이 황급히 받았어요. 손이 계속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군요. 옆에 여직원이 도와주며 뭔가 속닥였습니다. 아마 지점장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었겠죠.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급히 다가왔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인 듯 했어요. 회장님, 제가 박철수 지점장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신뢰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차림이 허름하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도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제 불찰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아마 제가 화를 내거나 항의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 다른 창구의 직원들, 안내 데스크의 직원까지요. 심지어 경비원까지 멈춰서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저에게 주차권을 거절했던 여직원은 멀찍이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아마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점장님,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주차권 한 장으로 당신들 마음을 다 봤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지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죠. 송금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확인하며 입력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3천만 원, 직원 자녀 장학금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각각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송금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오늘 일을 통해 뭔가 배울까요? 아니면
그냥 무서운 손님 하나 겪었다고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했죠. 그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차까지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 원래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마치 높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웃기는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대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 하나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출구에 다다르자 아까 그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답답했던 은행 안보다 훨씬 좋더군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용달차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오래된 가죽 냄새. 이 냄새가 좋아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룸미러로 은행 건물을 봤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저 일상적인 하루 중 하나로 지나가겠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할 거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방식대로 사는 것뿐이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면 됩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미러로 보니 은행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뛰어나오더군요. 지점장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뭔가 소리쳤어요. 아마 다시 사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만 했죠. 그리고 차를 몰고 은행을 떠났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지점장이 점점 작아지더군요. 도로로 나오니 차들이 많았어요.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죠.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누군가는 대우받고, 누군가는 후회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용달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어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5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은행을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죠. 그때 저도 수없이 무시당했어요. 은행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어디를 가든 차별받았죠. 문전박대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서러움과 분함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돈이 많아져도 겸손하게 살겠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그 다짐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오늘도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개운했어요. 제가 누군지 보여줬으니까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세상이 여전히 이렇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언제쯤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을까요? 겉이 아닌 속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신호에서 멈췄어요. 옆 차선에 고급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차였어요. 아마 몇 억은 하겠죠. 운전자가 저를 힐끗 봤습니다. 용달차를 보는 눈빛이 묘했죠. 약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차가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어요. 낡은 용달차는 느렸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차권 하나로 사람의 본성을 보게 됐죠. 참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겉모습 하나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30년 넘게 산 곳이죠. 회사가 커진 뒤에도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편했거든요. 크고 화려한 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회장이 이런 작은 집에 산다니 말이 안 된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남의 시선보다 제 마음이 편한 게 중요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해요.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최재만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가겠어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법무팀 이사를 대기시켜 주세요. 중요한 서류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그 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5천억 원을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요. 회사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었죠.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용달차 대신 회사 차를 탔어요. 기사가 운전을 했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혹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였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법무팀 이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어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무팀 이사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전부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개인 계좌까지요? 네,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전부 출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옮기면 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은행 측과 문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겠죠. 언제 진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요.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은행이 있겠죠. 곧 그곳이 난리가 날 겁니다. 1시간쯤 지나자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어은행 본점 부행장이 급히 오시겠다고 합니다. 거절하세요. 만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법무팀을 통해 서류로만 처리하세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쯤 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곧이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은행 쪽에서 걸어온 거겠죠. 오후 2시 법무팀 이사가 다시 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은행 측에서 회장님께 직접 설명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필요 없어요. 서류만 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탁, 탁. 도장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22년간 거래하던 은행과의 인연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걸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야 할까요? 법무팀 이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혼자 가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용달차를 탔죠. 평소처럼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어요. 입구에서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긴장한 표정이었죠. 창구로 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또 있었어요. 오늘은 더 떨고 있더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계좌의 잔액 전부를 출금하겠습니다. 제 말에 직원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질 뻔했죠. 전부요. 5천억 원 전액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오늘로 이 은행과의 거래를 끝내려 합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대기하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직원들도 모두 이쪽을 봤죠. 지점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은 다 했어요. 서류 처리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로. 지점장님, 저는 조용히 그를 봤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본다면 그 돈은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 말에 지점장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행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류 처리가 시작됐어요. 키보드 소리, 도장 찍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점장은 한쪽에 서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쪽을 보며 숨죽이고 있었죠. 대기하던 손님들조차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출금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이 굳어 있었어요. 지점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직원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제 저에게 주차권을 거절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달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은행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지점장이 밖으로 뛰어나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빼낸 건 은행에 큰 타격일 겁니다. 수많은 직원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일이었어요. 누군가는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장 이름이 떴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시 차를 몰았어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신념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CJM 택배 회장이 어은행과 전 거래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고객 응대 논란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이제 시작일 겁니다. 곧 온 세상이 이 일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떳떳하니까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갔거든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오늘 재계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CJM 택배그룹 최재만 회장이 어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2년간 이어온 거래를 하루아침에 끄는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고객 응대 논란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은행 건물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든 기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최 회장은 개인 계좌에 있던 5천억 원을 전액 출금했으며 회사 관련 계좌도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은행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리포터가 은행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이런 대규모 출금은 처음입니다.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벌써 뉴스에 나왔군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아마 오후부터 취재진이 움직였을 겁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수십 통이었어요. 비서, 임원들, 지인들 모두 걱정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간단히 답장만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죠.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5천억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 같은 대형 고객이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면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할 거예요.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사람을 제대로 대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주차권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그 시선, 그 태도가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어요. 5천억보다 무거운 주차권 한 장의 무게. 제목이 인상적이더군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CJM 택배 최재만 회장이 단돈 주차권 하나 때문에
22년 거래처를 떠났다. 은행 직원이 회장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주차권 제공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회장은 이를 고객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5천억 원 전액을 출금했다. 정확한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취재를 제대로 한 모양입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VIP 고객일수록 검소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간과한 은행 측 실수가 크다는 지적이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은행 주가는 전날 대비 12% 급락했다. 예금 인출도 급증하고 있어 은행 측이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는 신문을 접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뉴스를 다 봤겠죠.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은행 본점 은행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는데요. 거절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은행장이 직접 안 됩니다. 만날 생각 없어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은행과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5천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면 제 돈입니다. 어디에 두든 제 자유 아닙니까? 상대방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렇죠. 제 돈을 어떻게 쓰든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더 자극적이었죠. 어은행 사태, 예금 인출 럿이 시작됐나? 화면에는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어르신도 있었죠. 표정들이 다들 불안해 보였습니다. 최재만 회장의 거래 중단 소식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수백억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유동성에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가 한 중년 남자를 인터뷰했어요. 그 큰 회사 회장님도 나가셨다는데 불안하죠. 저도 돈 빼려고 왔어요. 얼마나 맡겨두셨나요? 3천만 원 정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전 재산입니다. 할머니 한 분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뉴스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는 어은행 김정훈 은행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급함이 느껴졌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했습니다. 은행장님, 저는 회장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은행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가면 은행이, 그건 은행장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관계 없어요.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어은행 비상경영 돌입. 은행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최 회장과 화해 가능성은 있습니까? 은행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남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은행 경영에 타격이 큰가요?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실한 은행입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행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지친 모습이 더 부각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불안해하는 고객들, 힘들어하는 은행 직원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너무 과한 건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민들이 자기 돈을 찾으려 줄을 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줘야 했어요.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먼저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조직도 무너질 수 있죠.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또 왔어요. 금융위원회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중재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생각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론은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은행은 더 곤란해지겠죠. 어쩌면 금융당국이 개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재만아, 뉴스 봤다. 힘들겠구나.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고마워. 괜찮아. 곧 연락할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였어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말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어은행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예금 인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죠.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은행 김정훈 은행장이 로비에 와 계십니다. 거절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장님, 은행장이 아침부터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써 4시간째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4시간이라고요. 은행장이 로비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겁니까? 보안팀 직원들이 돌려보내려 했는데 안 가신다고 합니다. 꼭 회장님을 뵙고 가겠다고. 비서의 목소리가 난처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회장님, 정말로. 네. 한 번은 만나봐야겠어요. 비서가 나갔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도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굽힌 채 한참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감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죠. 앉으세요. 서 있으면 저도 불편합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운 채였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실수라고 하셨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회장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 직원 재교육도 시작했고, 은행장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지만 습관은 오래갑니다. 은행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주차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을 보는 그 시선, 그 태도가 문제였죠.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조직 문화예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무시한 직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 전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은행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더군요. 저는 22년간 그 은행을 이용했어요.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 없었죠. 조용히 성실하게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권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회장님을 몰라봤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를 안다고 해서 친절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몰라도 똑같이 친절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고객에 대한 기본 예의죠. 은행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회장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심한 모욕을 당했겠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돌아섰을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을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이 또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장님,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재개할 생각은 없어요. 회장님, 제발. 진심이라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고객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변화를 보여주세요. 거칠애가 아닌 진짜 변화를요. 은행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장도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이라뇨.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은행장이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언젠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진짜 변했다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은행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창가로 갔어요. 아래를 보니 은행장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사람을 잃으면 돈도 따라간다는 걸. 창밖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죠. 과연 그들이 변할까요? 진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씨앗은 뿌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키워나갈지 지켜볼 일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변하고 싶다면 말이에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경제 뉴스였어요. 앵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최재만 회장 사건 이후 금융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은행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 은행 로비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웃고 있었죠. 마치 합창단처럼 일제히 인사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웃음도 과장됐죠.
마치 연극 무대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똑같았어요. 기자가 설명했어요. 각 은행들은 긴급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객 외모로 판단 금지, 무조건 친절 응대가 새로운 원칙이 됐습니다. 한 은행원이 인터뷰에 응했어요. 이제는 어떤 옷차림의 고객이 오셔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금융권 친절 혁명. VIP는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본다. 제목들이 거창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제는 친절까지 연기하는 세상이군. 과연 진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변화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던 허름한 점퍼를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여전히 묻어 있었죠. 완벽한 테스트 복장이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용달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한 은행이었어요. 큰 은행이었죠. 주차를 하고 내렸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2명이 달려왔어요. 정말 뛰어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마치 제가 무슨 귀빈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이신가요? 대출이신가요? 아니면 상담이신가요? 아니면 환전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말하면 다른 한 명도 거들었죠.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아, 둘러보시는 거요? 좋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직원이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미소였죠.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장된 동작이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다른 고객들은 멀뚱멀뚱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무슨 VIP인가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창구로 가봤어요.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네, 뭐라고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은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뉴얼대로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모든 게 인위적이었습니다. 정말요? 사랑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군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죠. 네, 정말입니다. 고객님,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홍대 근처였어요. 젊은 직원들이 많은 곳이었죠. 건물도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문을 열자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은행에서 음악이라니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직원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진짜 박수를 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은행인가 카페인가 싶었죠.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 신상품 보고 가실래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직원이 팜플렛을 들고 다가왔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처럼 보였죠. 괜찮습니다. 정말요? 혜택이 정말 좋은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집요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요. 직원이 물러섰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한 바퀴 돌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은행.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과장된 친절, 억지 웃음, 빈 눈빛. 누구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어요. 그냥 매뉴얼을 외운 대로 행동할 뿐이었죠. 로봇 같았습니다. 진짜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뉴얼만 바뀐 거였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겁니다.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피하려고 형식만 바꾼 거죠. 마지막 은행에서 나올 때였어요. 한 늙은 경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인사였죠. 차에 올랐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과장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존중이었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사람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변하는 것보다 변한 척하는 게 편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짜 변화는 언제쯤 올까요? 매뉴얼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연기가 아닌 진심.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씨앗을 뿌렸으니 언젠가는 싹이 트겠죠.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오는 법이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은행들을 방문했어요. 변화를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과장된 친절, 억지 미소, 그것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특별히 갈 곳이 없어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죠. 우연히 지나가다 작은 은행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죠. 큰 은행들이 즐비한 대로변이 아니라 정말 동네 깊숙한 곳이었어요. 낡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민은행. 이름부터 소박했습니다. 건물도 작았어요. 다른 은행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도 크지 않았고 인테리어도 단순했어요. 차를 세우고 들어가 봤어요. 로비도 좁았습니다. 창구가 3개뿐이었죠. 손님도 몇 명 없었어요.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음악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오히려 편안했어요. 창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쉬려고요. 걷다 보니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때 젊은 여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손님, 밖이 많이 추우셨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서 받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손 좀 녹이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억지로 만든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드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손님들께 다 드리고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요. 그렇군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직원이 옆에 앉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적당히 떨어져서요. 요즘은 다들 친절한 척만 하던데 여기는 다르네요. 제가 말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친절한 척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다른 은행들 가보면 너무 과하게 친절하더라고요. 뭔가 억지스러워요. 마치 로봇 같아요. 아, 그거요.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저희 은행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절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 대하듯 편하게 대하래요. 현명하신 분이네요. 네. 좋은 분이세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급하신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정말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큰 은행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행사 사진들이었죠. 은행 직원들이 봉사활동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르신들 무료 급식 봉사, 동네 청소, 아이들 장학금 전달식. 진짜 동네 은행이었습니다. 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었죠. 한 할머니가 창구로 가셨어요. 아까 그 직원이 응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네, 금방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말투가 편했어요. 마치 가족처럼요. 할머니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과장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왔어요. 손님,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편하게 계세요. 직원이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불렀어요.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다른 은행들처럼 안 하시고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돈은 종이지만 손님은 사람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셨거든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말씀하셨어요. 직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죠. 고맙습니다. 좋은 걸 보고 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차에 앉아 생각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진심을 가진 곳을요. 변화는 큰 은행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최재만입니다. 네, 회장님. 서민은행 알아요? 서민은행이요? 작은 동네 은행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거기 은행장 연락처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서민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요.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은행장이 나와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어요. 회장님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김동수 은행장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은행을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이건 설마 5천억 원입니다. 여기 맡기려고요. 은행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제게 차를 줬던 그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심 하나가 5천억을 움직였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종이지만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날 저녁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CJM 회장, 진심의 은행에 5천억 입금. 하지만 저는 TV를 끄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낡은 용달차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어요. 그냥 운전이 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나가고 싶었죠.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22년 된 차지만 여전히 튼튼했어요. 저처럼요. 운전대 위를 봤습니다. 작은 명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초심 잊지 말자. 글씨가 발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또렷했어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죠. 서울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한적해지더군요. 빌딩 대신 나무가 보였어요.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렸죠. 강변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물이 반짝였습니다. 햇빛에 비쳐 은빛으로 빛났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쉬고 싶었어요. 차에서 내려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쉼없이 흘렀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요. 25살이었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어요. 대출받아 산 거였죠. 그걸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성공해도 초심을 잊지 말자고요. 돈이 많아져도 겸손하게 살자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고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남을 무시하지 말자고요.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회사가 커져도 검소하게 살았죠.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비싼 차 대신 낡은 용달차를 탔습니다. 큰 집 대신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었죠. 돈이 많으면 쓰라고 했습니다. 회장답게 살라고 했어요. 체면을 생각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어요. 초심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가난했던 시절의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고팠던 그때, 무시당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차가 저에게 상기시켜 주거든요. 처음 그 마음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 하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릴 수 있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는 것. 어은행은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고객도 떠났죠. 하지만 언젠가는 배우겠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매뉴얼만 바꿨지만 언젠가는 마음도 바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오니까요. 서민은행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5천억을 맡긴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고 마음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오래전에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니 보이더군요. 돈을 많이 벌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요. 지켜야 할 게 많아지죠. 걱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행복해지죠.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걸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나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장학금도 주고 성금도 냈습니다. 병원도 지었고 학교도 세웠어요. 그렇게 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이 많아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밤에 잠도 잘 왔어요. 아내가 옳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야 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거든요. 용달차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차였지만 사랑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담긴 차니까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다시 명패를 봤어요. 초심 잊지 말자.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을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죠.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행복했어요.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얼굴을 비췄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요. 사람을 존중하며요. 겸손하게요. 나눔을 실천하며요.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죠. 무엇을 남기느냐예요. 저는 회사를 남길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고 싶어요. 바로 정신이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초심을 잊지 않는 자세. 그게 제 진짜 유산입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앞으로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다면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아오시면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초심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